저는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가 기대되면 기대되지 전혀 뭔가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럼 뭐 그 자신감이 그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엄마도 저희 이모도 늘 얘기하지만 대한민국에 오기 전 몇십 년 전에 저희 삶은요. 지금 모습은 상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네. 예. 20년 전 중국 땅에서 하루하루 어제 잠든 자리가 맞는지 매일 아침 확인해야만 안심을 하고 혹여 잡혀나가진 않았는지 그렇게 숨죽이며 살았던 그 시기에는 오늘날 지금 이 모니터 안에 스크린 안에 저의 모자 모습은 없었거든요. 근데 20년이 흘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지금 제 두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제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 그래서 제 삶은 그래서 행복한데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타인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그 타인의 첫 번째는 엄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이제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그동안 한 20여 년간은 정서적인 독립을 못해서 엄마 마음속에 꾹 눌러 앉아서 엄마 마음 힘들게 했었는데 이젠 그 부분을 내가 좀 도려내야겠다. 그리고 그 도려낸 자리에 어머니의 삶으로 하고 싶은 걸로 채우면서 좀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그래요. 지금 아들에 대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가나다 얘기 됐지만 그때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얘가 제 생각에는 너 이 세상 살아가려면 언제까지 엄마 치마 보게 감싸있겠니? 안 되겠다. 너를 떠나 나가야 되겠다. 네 이제부터 혼자 독립해라. 하고 대한민국에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잡혀갈 일은 없잖아요. 생명이 위협한 일은 없잖아요. 중국 같으면 못 그러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확 떠나가 버렸거든요. 이 말 직접 들었거든요. 들을 땐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엄마 없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진짜 거의 무슨 서로 막 속 시원해 이러면서 떨어지게 됐었던. 너 그때 속 시원했어? 후련했죠. 진짜? 응. 난 몰랐어. 난 그래도 왜냐면 속이 아른해가지고 내 야를 제뿌려 가는 게 옳은가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랬구나. 후련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잔소리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하고 충돌이 생긴 이후에 내 감정이 너무 불편했다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어서 왜 엄마 기분을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나 있을까? 나 왜 이럴까? 라는 그 괴로움 때문에 엄마가 내 앞에 없는 게 훨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는 말들을 하니까 내 안에 그 응어리들이 자꾸 머리를 바닥바닥 세우면서 엄마한테 저항을 하려고 하지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그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너무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차라리 이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후련했어요. 근데 떨어져서 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처럼 제게 어떤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내 삶을 자꾸 돌아보게 됐던 거죠. 근데 태어나서 북한 땅에서 10여 년은 사회와 그 나라를 잘못 만났다. 그리고 엄마 아빠 단 한 번도 어떻게 행복하고 여유에 있었던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고 중국에서는 탈북자라는 이름 하에 그냥 보호해줄 국가가 없는 그냥 떠돌이 인생으로 또 4년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끝에 겨우 이제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도 10여 년을 각자 이 사회에 적응한다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얼굴 못 보고 저녁 들어오는 시간이 서로 달라서 또 얼굴 못 보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엄마 얼굴 본 기억이 없고 어쩌다 보면 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돌아보는 시간 속에 뭘 위해서 사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현실은 엄마하고 타양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언제 누가 먼저 이 세상을 뜨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내가 먼저 죽더라도 엄마하고 나와의 모자 관계의 삶은 그냥 서로 떨어져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가족이라고는 유일하게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왜 갔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귀국하게 하고 싶은데 지은 잘못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했던 게 하루 내가 보내는 일상, 그거를 이제 스케줄표 공유하고 또 이 스케줄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또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얻은 결실들은 또 어떤 것이며 그 결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세계관을 형성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이 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이제는 한국 돌아오셔도 될 것 같다고 들어오셔라고 그렇게 해서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고. 나는 그때 얘가 이렇게 이게 정서적으로 다 달라지면서 그 영상 통화를 하지만 엄청 달라진 거예요, 애가. 느껴졌었어요? 느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나냐면 야, 내가 이국 땅에서 뭐 하고 있어? 아들 가서 도와주지 않고 왜 스케줄이 엄청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매니저 해준다고. 그래서 너 매니저 해주려고 할게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 후에 또 이렇게 서로 마음에 있던 이 엉어리들 이런 것도 풀기에 아들이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못 따라갈 정도로 끄이끄이 하면서도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거 잘 몰랐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잘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여러분 어머니를 컨트롤하는 게요. 제 평생의 엄청난 인내심과 엄청난 경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인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별명이 홍길동이었거든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정도로 또 하나는 덕불 장군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살아온 삶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는 청취자분들이 더 저보다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지만 어머니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를 하지 못했던 그때 초점으로 그때 시각으로 어머니의 어떤 이 밀어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기억은요. 야, 불도저야, 누구다야. 이 나름의 어떤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래 이제 나한테도 주장할 권리가 있어 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 시도를 하는데 이게 감정이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도했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나 오늘은 엄마한테 한마디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와서 어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라고 해서 그래 네가 웬일이야 하면서 얘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둘이 마주 앉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감정에 북받친 거죠. 울어 그냥 울어. 네. 근데 야 우리 왜 그래 할 말 해라니. 이랬단 말이에요. 말부터 했지 무슨 남자 새끼랑 울고 찌찌찌찌 짜고 치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참으면서 평생 살아오서 지금 이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이렇게 숨찬데 엄마가 그걸 또 한번 뇌리에다 딱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요. 나름 진정하고 엄마가 그렇게 지금 좀 전에 보셨죠. 눈 크게 뜨고 그 눈빛 딱 보니까 그래 내가 엄마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그 감정이 올라온 건 어쩌면 엄마한테 이런 말 하게 되는 상황이 미안함도 있어서 나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것마저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심호흡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유튜브에도 얘기했었지만 왜 정을 안 줬냐, 왜 날 떨어뜨리고 싶어 안달이 났냐, 단적인 예로는 이거였다, 저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 얘기가 뭐 예를 들었던 게 A, B, C가 있었다고 예를 들면, A 얘기하자마자 딱 자르고, 야, 시끄럽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B를 얘기하고, C를 얘기하고, D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아하면서 엄마를 봤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와의 어떤 정서적인 깊은 어떤 소통의 첫 시작이었죠. 네,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남자 새끼가 눈물이 찔찔 짜고 말해라 이 말을 들어가면서 예, 시작했던 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잖아요. 들어보면 지금 다 풀렸으니까 본다면 애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우선 애 마음을 읽지 못했던 이게 있었고, 그리고 애가 별것 아닌데 그렇게 이제 아픔으로 상처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 이건 몰랐다는 게 내가 이제 뉘우침이 있었고, 그냥 어려서 얘가 병이 있지 하다 보니 너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하자는 걸 다 반대하고 다 막아놓고 가만히 있어. 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너 아버지 닮으면 안 돼. 또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애가 엄청난 이런 스트레스, 그걸 다 안고 가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엄마가 강하니까 뭐라고 흥정도 못하지, 응석도 못 부리지, 받아주질 않지 하다 보니 애가 정말 애 마음은 만신창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해를 못했고, 또 그걸 어떻게 알지도 못했으니까 풀어줄 기회도 없었고 몰랐죠. 근데 얘가 꺼이 하면서 ABCD를 말하는데,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랬구나. 나는 실제 네 아들인데 내 왜 너를 미워하겠니?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이게 아픔으로 자리 잡았구나. 이걸 알고 이걸 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후에 2번, 3번, 4번 하면서 하나하나 그나마 별것도 아니었어요. 너 그때 그랬구나. 나는 이때 이런 생각이었는데 너는 이런 생각이었었구나.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애들인데 이런 상처들이 이렇게 우리가 원해서 준 게 아닌데 이런 상처들이 있더라고.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이제 완전 콘크리트로 딱 굳어진 상처들이 있어요. 그거라도 얘는 다행히 자기가 먼저 그걸 풀려고 자기 거 끄집어내서 나한테 풀려고 마저 앉았으니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용기가 나지 않으면 아직도 자식들한테는 이런 상처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걸 아마도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자 간에 또 아니면 모자 간에 뭐 아들이든 딸이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건 부모한테 있더라고요. 우리가 젊어서 돈 벌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또 우리 그때 시기는 북이나 남이나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부모들이 이게 엄한 거, 우리 그런 교육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애들한테 지금처럼 언제 사랑한다, 궁뎅이 두드려주고, 그래, 잘했어, 이뻐, 언제 이런 거 못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게 필요했더란 거죠. 저도 여기 와서 교육받으면서 너무 이해하고 안 되니까 청소년 부모 교육 받아봤었거든요. 진짜요? 받아봤었어요? 받아봤어. 저 처음 들어요. 근데 그때 나온 답은 뭐냐?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죠? 이 정도였지. 애들이 왜 그런 콘크리트 같은 어떤 이게 든든한 옹머리가 이제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저도 속상했어요. 얘하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엄청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삐뚤이로 나가니까 그냥. 그랬는데, 이제 얘가 나는 지금도 말하는 게, 얘가 먼저 나한테 골만했던 웅어리를 터뜨리려고 노력하더란 말이죠. 목마른 몸을 판다. 얘가, 목마른 놈이 난 몸을 그래서 판다. 우리 아들이 너무 멋있어요. 이런 건 남이 해결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어린애의 어떤 사랑 못 받은 애증의 마음이 있구나. 이걸 엄마가 풀어야 되겠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다행히 나도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데, 아마도 저 댓글인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부자 간에 이게, 소통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둘주지 못하면 정말 부모로서 그래도 그 아픈 마음은 이제서라도 풀어주는 게 우리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요.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사랑해주지 못한 게 근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거에 대한 용기를 내서 어떤 응어리를 들추는 데 있어서요. 서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건드리면 덧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시도하는 쪽에서 저와 엄마 관계에선 저였죠. 그쪽에서 많은 가능성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면했을 때 상대방은 저항감이 먼저 나오고 제가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바로 닫아버릴 괜히 시도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완전히 더 심하게 공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받아낼 자신이 있을 때. 왜냐하면 상대방이 됐든 나 자신이 됐든 간에 서로 상처받은 거는 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노력했으면 이왕 노력한 거 어디까지나 그걸 받아주고 수용하려는 마음가짐이 없이 잘못 건드리면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엄마 얘기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해봐라 라고 하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데 거기다 대고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자 새끼가 돼가지고 찔찔 짜고 막 왜 말을 못하냐고 다그치니까 사실은 그 순간에 에휴 그럼 그렇지 하고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노력했던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칼을 들었으니까 무라도 베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밀고 갔던 거거든요. 사실 거기서 포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녀와의 소통이 됐든 뭐 좀 더 나아가 부부 간의 소통이 됐든 하여튼 그 부분에서 노력하는 쪽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목적을 향해서 바랬던 그러한 결과보다 예상 밖에 더 좀 안 좋은 결과로도 갈 수 있으니 근데 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첨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그 관계에서 또 하나 그때 얻었던 엄청 그 예상 못했던 좋은 쪽의 경험은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 번 더 용기를 냈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을 닫지 않고 한 번 더 용기를 냈더니 이제처럼 엄마가 A만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자를 줄 알았는데 B, C, D를 들어주는 모습에 일단은 의아했었어요. 자녀 입장에서. 근데 듣고 나서 엄마 얘기가 아까 엄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나 괜히 얘기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통해서 괜히 얘기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엄마도 상처였구나, 그게. 나한테 상처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부분에 내가 생동하게 기억하는 만큼 다 기억 못하고 있구나. 즉, 의도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의도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엄마를 오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아픔에 부모가 소리 없이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 고마웠어요.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모습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오해를 한 거죠. 내 아픔에 대해서 엄마는, 뭐 이해는 뭐 이해야.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면 다행이야. 라는 기억만 하고 있었는데, 내 아픔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공감해 주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녹아나면서, 한편으로 또 자녀로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부모한테, 이렇게 공격적인 걸 안 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과거의 상처를 들춰냄으로써 엄마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구나, 아파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감정이 필요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왔단 그렇지. 말이에요. 해야 돼요. 내가 용기 냈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그러면 나왔기 모르고 때문에 그냥 후회가 들었지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금 저희 모자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때 그 얘기에서 그 예상 밖의 기억은 엄마가 네가 그걸 기억할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부분은 내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네가 이것이 그렇게 상처될 줄 몰랐다. 미안하구나. 이 사과 한마디가 예, 나 괜히 말했어. 엄마한테 상처를 또 들춰놓은 것 같네. 라는 마음이 들게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서로의 그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결론은 딱 그렇더라고요. 애는 사랑이 고팠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그 사랑을 못 받은 애가 커서 바라는 거는 미안하단 말, 그것만 딱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이제 안 되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되다가도 그 미안하단 말 듣고 싶은 게 해소가 안 되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상당 부분이 그냥 애착입니다. 애정이, 그 둘 간의 애정이 건강하게 자리를 못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정이 돼야 되는데 애증으로 증이 된 돼버린 거지.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풀리고 나니까 애도 나한테 대하는 면이 다르고, 나는 내 자존심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자식한테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애가 이렇게 화해하려고 나서니까 이런 부분 난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미안하단 말이 입 밖으로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나? 나 그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된 것뿐인데 누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네. 네, 이런 거예요. 그냥 너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어떤 자녀, 어떤 입장에서는, 그래,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화났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은, 엄마가 기억을 못하는 걸 굳이 내가 그걸 이렇게 꼭 안고 있었구나. 불필요한 어떤 그걸 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는 그 상황에 모든 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부모는 알지만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렇게 상처로 다 남았던데. 아이의 시각으로만,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그 상황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 때가 된다면, 애한테 이해가 된다면,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엄마 이만저만에 바빠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다 해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지금 말한 부분이 중요한 게, 사실은 엄마가 우리 둘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 교훈을 삼아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겠죠. 만약에 그때 당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엄마가 지금 말한 이 부분만 해줘도 그 제 김필주잖아요. 어린아이 김필주는 거기서 털어버릴 거라는 거죠. 어릴 때 얘기해주면. 그냥 몰라봐서, 아까는 엄마가 좀 바빠서, 이래 여차저차 해서 이랬어. 미안해. 하고 엉덩이 한번 두드려주면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단계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말했다시피 그 시대적인 어떤 환경, 주어진 현실의 문제, 그다음에 또 엄마가 또 살아온 가정적인 환경,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심적인 여유가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 그걸 그냥 다 방치해 둔 게 누적 돼서 결국은 성인이 되어도 그 안에 어린아이는 그 하나에만 꽂혀서 그 무의식이 반응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틱틱대고 엄마한테 그냥 모든 게 불만이었던 거는 그 무의식의 그 어린아이가 나 빨리 사랑해달라고 빨리 하라고, 그때 그 미안했다고 얘기하라고 무의식이 얘기하는데 당사자도 무의식이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을 알았더라면 엄마 나한테 사과해줘 이랬을 수도 있을 텐데 얘기하면서 그걸 알아갔던 거지. 저희 모자 둘 중에 어느 누구도 뭐가 원인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부모 어디 있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를 원망하고 싶은 자녀가 있을까요? 그게 원치 않는 어떤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앙금들이 쌓여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벽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신뢰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평소에 일상을 살면서 어머니하고 지금 이렇게 관계 회복이 됐다고 해서 일상에서 작고 크고 작은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엄마의 기질들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해할 수가 있지. 이해를 넘어서 응. 그냥 다 수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냥 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저러네. 그냥 이러고 말아요. 엄마 나 싫어서 또 저러네. 이 감정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 엄마 성격이 원래 세서 우리 엄마가 평생 저러지 않았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이제는 엄마가 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자녀의 입장에서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냥 평소 알고 있던 엄마 모습이지만 다르게 해석이 되고. 우리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나갔는데, 원래 그 댓글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도. 야, 얼마나 힘드실까.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시청자님들이 댓글과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시는 그 반응, 이런 거 볼 때, 아들이 생각은 어땠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길게 왔네요. 사실은 그냥 한편으로 아들 인사시키려고 했는데 필요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어머니를 향해서 들었던 마음처럼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좀 여유가, 물론 현실의 삶이 강팍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뭔가 많이 그런 건 저도 이 대한민국 18년 차 살아가면서 정말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덕담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가능한 한 자녀의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부모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가장 큰 자녀한테는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개개인이 삶의 일상 속에, 마음 속에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 속에 본인의 삶으로 채워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모든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 되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들과의 여러분들 앞에 정중히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아들도 이렇게 또 나와 주게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모든 영상들 즐감하시는 영상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네,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